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고 길었던 정규 라운드 드디어 2월에서 시작해 10월 중순에 마무리가 됩니다. 과연 어떤 경기들이 정규 라운드를 마무리할 어떻게 보면 또 유종의 미를 거둘 경기들이 될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현재 K리그1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전북현대, 2위 김천, 3위 대전, 4위 포항, 5위 서울, 6위 강원, 7위 광주, 8위 안양, 9위 수원FC, 10위 울산HD, 11위 제주SK, 12위 대구인데요. 지금 확정될 수 있는 기록들을 보면 만약 전북현대가 승리를 하고 그리고 김천 상무가 만약에 뭐 비기거나 하는 경우에는 전북현대가 파이널 라운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승을 확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파이널 A에 진출할 팀의 경우 서울은 진출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강원과 광주가 이번 라운드 경기 결과를 통해서 파이널 A와 파이널 B를 진출을 확정을 짓게 되겠습니다. 이 점들을 좀 참고하셔서 경기를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33라운드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울산과 광주의 경기가 있고요. 서울과 포항, 대전과 제주, 전북과 수원FC, 대구와 강원, 그리고 안양과 김천 상무의 경기가 벌어지는데요.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10월 18일 토요일 14시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울산 HD와 광주 FC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울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위는 10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축구만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최근의 울산의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축구를 못해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는 울산 HD인데 감독도 프런트도 모두 대단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도 신태용 감독대로 프런트도 프런트대로 선수들도 선수들대로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이야기가 들리지 못할 망정 참 안 좋은 얘기만 들리게 하는 정말 파도 계단뿐인 2025년의 울산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이런 팀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별다른 이야기를 많이 드릴 게 없고요. 광주와의 시즌 전적은 1승 1무 1패였습니다. 리그에서는 1승 1무를 했지만 FA컵, 이 코리아컵에서 패배를 거뒀던 울산인데요. 이번 시즌 광주를 상대로 이겼다가 비겼다가 지는 이렇게 갈수록 안 좋았던 울산이기 때문에 과연 노상래 감독 대행이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말콩 선수와 윤준규 선수는 출전이 다소 불확실하지만 다행히 징계는 없기 때문에 뭐 라인업 자체는 모두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것이 경기력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광주FC 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순위는 7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기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이널 A에 진출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바로 울산 HD와의 경기인데 현재 7위로 또 승점 1점 차 뒤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를 잡아야만 또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는 꼭 경기 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역시 쉬고 돌아오는 광주라는 뜻입니다. 큰 A매치 차출도 없었고 휴식까지 또 취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가 최근에 떨어졌던 에너지 레벨의 온전한 회복이 이번 경기에서는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신창호 선수 출전 불확실한 것 제외하면 부상은 없고 진시우 선수가 바로 직전 경기 대구와의 경기에서 경고 누적 퇴장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는 걸 제외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쉬고 돌아왔기 때문에 울산을 상대로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광주가 꼭 잡아내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 팀의 직전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누가 더 앞으로 옮겨내느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중원에 있는 두 명의 선수죠. 고승범, 이강현 선수인데요. 이 두 명의 선수가 얼마나 좀 더 전방으로 공을 연결하면서 팀에게 많은 공격 기회를 주느냐가 이번 경기에서 많은 것을 갈라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울산과 광주 모두 또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옮겨내는 것 자체가 모두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빈도를 늘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영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울산과 광주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10월 18일 토요일 14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FC 서울과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FC 서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순위는 5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답답했던 지난 경기의 공격력이었습니다. 수원 FC전 1득점으로 공격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나타냈던 FC 서울인데요. 슈팅 숫자 자체도 10개를 때리면서 수원 FC에게 다소 밀렸기 때문에 어떤 결정력이나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조금 더 분발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는 최근의 서울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난 맞대결에서는 4대1 큰 승리를 가져갔던 서울인데요. 당시 경기 이제 포항의 오베르단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우위 속에 서울이 상당히 앞서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과연 이번 맞대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야잔과 클리말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출전이 불확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뭐 출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포항 스틸러스 보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순위는 4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 기성용의 서울 방문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적 이후 서울과의 첫 번째 공식전을 치르는 기성용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포항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만큼 어떤 경기력을 나와서 또 보여주게 될지가 매우 궁금한 이번 라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포항은 이번 라운드에서는 꼭 연패를 끊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2연패이기 때문에 흐름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이번 라운드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만 연패를 끊고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위한 그 발판을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완델손 선수는 부상 회복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동희 선수는 또 직전 김천과의 경기에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던 징계가 이번 경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포항입니다. 양 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서로가 익숙한 두 선수로 잡아봤습니다. 서울의 이승모, 포항의 기성용 선수인데요. 참, 이 앞에 뭐 이승모 선수는 이제 익숙하다고 쳐도 참 앞에 각 팀의 이름이 붙는 게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이승모 선수는 포항에서 또 시간을 보냈었고, 기성용 선수는 워낙 서울의 레전드였기 때문에 참 서로가 익숙할 만한 그런 두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두 명의 삼선 미드필더가 서로를 상대로 얼마나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두 선수 모두 삼선이니만큼 또 뒤에서 얼마나 잘 풀어주느냐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 포항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0월 18일 토요일 14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대전 하나시티즌과 제주 SK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대전 하나시티즌 보겠습니다. 대전의 현재 순위는 3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3경기 무패 행진입니다. 구단의 첫 파이널 A 진출을 장식한 무패 행진, 과연 정규 라운드 마무리도 잘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 3경기 무패 행진에서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 중 하나가 다득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을 마사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마사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대전 하나시티즌이 최근에 보면 득점을 많이 못하거나 득점을 하더라도 실점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이렇게 주 득점원들이 득점을 약간은 못하고 있을 때 마사 선수가 이렇게 등장해 줬다는 건 대전에게는 상당히 좋은 또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2위 경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 하나시티즌의 마사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절실해 보이는 대전입니다. 현재 밥신, 이창근, 박규현 선수는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이 대신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대전 하나시티즌 제주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어떤 경기 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제주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현재 순위는 1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여전히 징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전 멤버 김동준, 이창민, 송준 선수가 이 경기까지 징계로 뛸 수가 없는데요. 김동준 선수도 그렇고 이창민 선수도 그렇고 송준 선수도 그렇고 모두 팀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또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라는 건데요. 판정 이슈는 차치하고 지난 전북전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승점도 따냈기 때문에 제주 SK는 마무리적인 부분에서만 조금 더 좋아진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제주 SK가 마무리까지 잘 해내면서 대전 원정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부상자는 크게 해당 없고 징계는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밖에 없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좋은 흐름을 이번 경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서 이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팀의 직전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누가 더 강력한 10번인가에 잡아봤습니다. 대전에서는 마사,
제주에선 남태희 선수인데요. 제가 이 두 명의 선수를 직전 라운드 32라운드 리뷰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었습니다. 베스트 11에 넣기도 했었고 이 두 명의 선수가 보여줬던 활약이 참 대단했었는데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그 직전 경기들에서의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전과 제주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0월 18일 토요일 14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전북현대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전북현대를 보겠습니다. 전북의 현재 순위는 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쉬고 돌아온 전북입니다. 대표팀 멤버 박진섭이나 김진규 선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휴식과 훈련을 병행했고요. 이전에 또 에너지 레벨로 돌아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그래도 조성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전북의 최근 경기들을 보면 에너지 레벨이 좀 많이 떨어졌구나 하는 것과 동시에 잔부상이 좀 많았어서 약간은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쉬고 돌아오기 때문에 전북현대가 보여줄 만한 경기력이 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진우가 없다는 사실은 약간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전진우 선수는 누적 경고 징계로 인해서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운데 그래도 추마 씨나 이승우 선수 등 뭐 여러 윙어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걸로 보이고요. 현재 수비진의 김태현 선수와 김영빈 선수가 부상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은 좀 불확실합니다만 뭐 그래도 여전히 전북현대의 뎁스는 괜찮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으로 또 전주성의 팬들을 또 기분 좋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수원FC 보겠습니다. 수원FC 현재 순위 9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1점으로도 바뀔 수 있는 순입니다. 8위 안양과도 승점 1점 차, 10위 울산과도 승점 1점 차에 있는 수원F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점 1점을 모두 소중하게 여기면서 접근해야 하는 그런 수원FC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수원FC가 약간 걱정할 만한 건 A매치를 뛰고 오는 싸박입니다. 멀티골까지 기록하면서 이번 A매치 기간에 좋은 폼을 보였던 싸박입니다만 9회에서 경기를 소화한다는 변수가 또 존재를 하고요. 수원FC가 홈경기이면 모를까 또 전주까지 원정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더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윤빛가람, 윌리안, 안준수가 없는 것 치고는 그래도 꽤나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수원FC라서 많은 수원 팬들이 이제는 또 전북과의 이번 시즌 모두 2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수원FC가 어떻게 준비해서 전주로 떠나게 될지 경기 날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전 경기 양 팀의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폼이 좋은 스트라이커로 잡아봤습니다. 전북의 티아고 그리고 수원FC의 사박 선수인데요. 이 두 명의 선수는 그래도 최근 경기들에서 득점을 좀 기록하면서 폼이 올라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아고 선수는 이번 시즌 초반에는 콤파니오 선수에게 가려졌지만 그래도 좋은 능력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요. 사박은 시즌 초와는 정말 다르게 최근에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이 두 명의 스트라이커 맞대결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북과 수원FC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10월 18일 토요일 14시 대구 IM뱅크파크에서 벌어지는 대구FC와 강원FC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대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순위는 1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제는 11위와 두 경기 차입니다. 광주FC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해냈던 대구, 다이렉트 강등권 탈출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11위 제주SK와 딱 두 경기 차, 승점 6점 차라는 게 대구FC에게는 그래도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구FC가 시즌 초반에 잘했다가 굉장히 길게 무너졌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회복하는 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구는 이번 시즌 강원을 상대로 1승 1패를 거뒀었는데요. 개막전은 2대1로 이겼고 중반에는 3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의 이번 시즌 또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 정규 라운드의 마무리를 과연 또 최근의 좋은 흐름처럼 승리로 장식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경기 미출전 선수는 보시는 바와 같고 대구FC는 어쨌든 동기부여가 계속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강원FC 보겠습니다. 강원의 현재 순위는 6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2년 연속 파이널 A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준우승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파이널 A가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를 잡으면 무조건 파이널 A 진출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강원FC는 이번 경기까지도 역시 동기부여는 확실하게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대구 원정에서 강원이 그간 약했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한 점은 있습니다. 사실 경기를 이기기만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뭐 유리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부담이 되기도 하거든요. 현재 대구 원정을 가서 4승 7무 15패라는 아쉬운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운 맞대결이면 더더욱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강원이 그래도 이 부담을 이기고 아쉬운 전적을 이겨내서
또 파이널 A에 진출하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현재 뭐 김동현 선수의 부상을 제외하면 뭐 크게 뭐 징계나 이런 부분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강원 FC가 과연 파이널 A의 길목에서 또 대구를 잡아내고 파이널 A의 진출을 확정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양 팀의 직전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득점을 바라보다로 잡았습니다. 대구에서는 세징야, 강원에서는 김건희 선수인데요. 이 두 명의 선수는 또 양 팀에서 뭐 득점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가 골대 앞에서 얼마나 또 침착하게 잘 마무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득점에 가까울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구와 강원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 토요일 14시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FC 안양과 김천 상무의 경기입니다. 자, 먼저 홈팀 FC 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의 현재 순위는 8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파이널 A는 어려워졌지만입니다. 뭐 그럼에도 승격 1년 차에게는 좋은 정규 라운드였습니다. 사실 승격한 팀이 파이널 A 진출에 끝까지 경쟁을 할 수 있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안양이 그 어려운 일들을 참 잘 해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규 라운드를 잘 마무리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부상과 징계 변수의 아쉬움이 안양에게는 존재하는데요. 부상을 보면 박종현, 권경원, 강지훈, 김정현으로 후반과 3선에 부상자가 몰려 있고요. 마테우스 선수도 누적 경고로 인해 징계를 받아서 뛸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겠습니다. 특히나 안양 같은 경우에는 뎁스가 두터운 팀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아쉬움이 크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정팀 김천 상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순위는 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3연승 여전한 최상의 경쟁을 이어갑니다. 전북, 포항, 울산을 차례대로 잡아내면서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천 상무는 이번 라운드도 잡아내고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특히나 김천 상무가 이번 경기를 잡을 경우 전북의 우승 확정은 계속해서 또 멀어지게 된다는 게 김천 상무에게는 뭐 계속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만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천이 물론 아시아 클럽 대항전이나 이런 거는 나갈 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선수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아직 국위 선수들이 전역하지는 않았다는 게 김천에게는 또 다른 강점입니다. 김천을 계속해서 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이 이동경이나 김승섭 등을 비롯한 국위 선수들인데 이번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많이 뛸 예정이기 때문에 김천의 전력은 여전히 강한 상태로 안양 원정을 떠나게 되겠는데요. 특히나 부상에서 징계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더 안정된 전력으로 안양 원정을 떠나게 될 김천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직전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2선에서의 득점력으로 잡아봤습니다. 안양에서는 야고, 김천에서는 김승섭 선수를 뽑아봤는데요. 이 두 명의 선수는 뭐 2선에서는 워낙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안양은 마테우스 선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야고의 능력이 중요해지고요. 김천 같은 경우에도 이동경 선수가 A대표팀을 갔다 왔기 때문에 김승섭 선수가 조금 더 많은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과연 안양과 김천의 경기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좋은 활약을 펼쳐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프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라운드 프리뷰 여기까지 모두 다 진행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 목소리를 좀 크게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목감기에 좀 걸려가지고요. 제가 매번 또 여러분들께 감기 걸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녀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걸려서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감기 안 걸리고 잘 경기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무쪼록 선수들도 다치지 않고 정규 라운드 마무리 잘해서 파이널 라운드까지 좋은 경기력 펼쳐주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